안녕하세요. 순환기 내과 전문의 김민석입니다. 오늘은 놀라운 건강법 하나를 공유해드리려고 합니다. 매일 단 5분으로 전신 순환과 면역력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바로 발바닥의 용천혈 자극법입니다. 최근 제가 만난 58세 박서연 씨의 이야기로 시작해보겠습니다. 그녀는 10년 넘게 만성 피로와 불면증, 손발 저림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여러 병원을 다니며 각종 검사와 치료를 받았지만 뚜렷한 호전이 없었죠.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용천혈 자극법을 시작한 지 2주 만에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손발이 따뜻해지고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으며 전반적인 컨디션이 20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다고 하시더군요. 처음에는 발바닥 지압이 이렇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지금은 매일 아침이 기대된다니까요. 박서연 씨의 밝은 표정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정말 발바닥 지압만으로 그런 효과가 있을까? 하고 의구심이 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20년 넘게 순환기 질환을 연구하고 치료하면서 발바닥 혈자리 자극의 과학적 근거와 놀라운 임상 효과를 직접 확인했습니다. 과학적 내용과 구체적인 사항으로 들어가기 전에 전 세계 어디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이제 용천혈이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왜 이토록 강력한 효과를 보이는지 자세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현대의학과 전통 한의학이 만나는 흥미로운 지점이기도 한데요. 최근 연구들은 이 오래된 지혜의 과학적 근거를 하나씩 밝혀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미 경험하고 계시겠지만 만성 피로, 수면 장애, 혈액순환 문제는 현대인의 가장 흔한 건강 고민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방법으로 이러한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답니다. 용천혈은 신체의 가장 중요한 경혈점 중 하나입니다. 발바닥 앞쪽 3분의 1 지점, 발가락을 구부릴 때 생기는 오목한 부분에 위치해 있죠. 이 지점은 신장 경락의 시작점이면서 전신의 에너지가 모이는 곳입니다. 현대의학적으로 보면 이 부위에는 수많은 신경말단과 미세혈관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곳을 자극하면 전신의 자율신경계가 활성화되고 특히 부교감 신경이 자극되어 긴장이 완화됩니다. 혈관이 확장되면서 혈액순환이 개선되고 림프순환도 촉진되어 면역력이 높아지는 거죠.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용천혈 자극이 코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수치를 낮추고 세로토닌과 같은 행복 호르몬의 분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면증과 스트레스 완화에 효과적인 이유입니다. 특히 흥미로운 점은 발바닥 자극이 뇌의 특정 부위를 활성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fMRI 연구 결과 용천혈 자극 시 스트레스 조절과 관련된 전전두엽 부위의 활성도가 증가하는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제가 만난 또 다른 환자 이정훈 씨 67세의 경우를 보면 고혈압과 불면증으로 20년 넘게 약을 복용해 오셨는데요. 용천혈 자극법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혈압이 안정되기 시작했고 수면의 질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지압이 이렇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꾸준히 하다 보니 몸이 확실히 달라지는 걸 느꼈죠. 요즘은 약 복용량도 줄일 수 있었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가볍답니다. 전통 동양의학에서는 이를 기혈순환의 활성화라고 설명합니다. 현대의학의 관점에서는 자율신경계 조절과 미세순환 개선으로 해석할 수 있죠. 두 관점 모두 우리 몸의 자연 치유력이 활성화된다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자극 방법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기상 직후나 취침 전 편안한 자세로 앉아서 시작하세요. 먼저 발바닥을 가볍게 마사지하여 혈액순환을 촉진시킵니다. 그 다음 엄지손가락으로 용천혈을 찾아보세요. 발가락을 구부리면 생기는 오목한 부분이 바로 그곳입니다. 처음에는 3분 정도로 시작해서 점차 5분까지 늘려가시면 좋습니다. 압력은 통증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부드럽게 시작해서 차츰 강도를 높여가세요.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듯 문지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이렇게 표현하셨죠. 처음에는 별다른 느낌이 없었는데 일주일쯤 지나니까 발바닥에서 따뜻한 기운이 올라오는 걸 느꼈어요.
마치 온천에 발을 담근 것처럼요. 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혈액순환이 개선되면서 나타나는 변화입니다. 차가웠던 손발이 따뜻해지고 저림 증상이 완화되며 전신의 피로감이 줄어듭니다. 많은 분들이 2-3주 정도 지나면서 확실한 변화를 경험하시더군요. 이 방법의 장점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무실에서 일하다가 잠깐 휴식 시간에도 TV를 보면서도 할 수 있죠. 하지만 가장 효과적인 시간은 아침 기상 직후입니다. 밤새 정체되었던 혈액순환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실제로 한 연구에 따르면 아침 용천혈 자극이 하루 동안의 혈압 안정화와 스트레스 호르몬 조절에 가장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아침형 인간이 아닌 분들에게는 아침의 활력을 되찾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꾸준함입니다. 단발성으로 하는 것보다는 매일 조금씩이라도 규칙적으로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마치 운동이나 약을 복용하는 것처럼 일정한 주기로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핵심이죠. 물론 모든 좋은 것에는 주의사항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발바닥 자극법을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몇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당뇨병 환자분들은 특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뇨로 인한 말초신경병증이 있는 경우 발의 감각이 둔화되어 있을 수 있어 과도한 자극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임산부의 경우 용천혈 자극은 자궁 수축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임신 초기에는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셋째, 발바닥에 상처나 염증이 있는 경우에는 완치될 때까지 기다리셔야 합니다. 상처를 통해 감염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러한 주의사항만 잘 지키신다면 용천혈 자극은 매우 안전하고 효과적인 건강법입니다. 제가 15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들에게 이 방법을 추천해왔지만 부작용을 호소한 경우는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놀라운 것은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개선을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불면증 개선을 위해 시작했던 분들이 만성 두통이 좋아졌다고 하시거나 혈액순환 개선을 위해 시작했던 분들이 소화 기능이 좋아졌다고 보고하는 경우가 많았죠. 이는 용천혈이 단순히 특정 증상만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균형과 조화를 되찾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현대의학에서는 이를 전신성 효과라고 부르는데 한 부위의 자극이 전신의 항상성 회복을 촉진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스트레스 관리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많은 환자분들이 용천혈 자극 후 정신적 안정감을 느낀다고 보고합니다. 이는 발바닥 자극이 뇌의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는 시상하부, 뇌하수체, 부신축, HPA 엑시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용천혈 자극의 효과를 더욱 높이기 위한 몇 가지 보완적인 습관도 추천해드리고 싶습니다. 첫째, 충분한 수분 섭취입니다. 하루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노폐물 배출도 촉진됩니다. 특히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고 용천혈 자극을 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둘째, 가벼운 스트레칭을 병행하세요. 특히 발목을 돌리거나 발가락을 구부렸다 폈다 하는 간단한 동작만으로도 혈액순환을 크게 개선할 수 있습니다. 셋째, 취침 전 10분 정도 따뜻한 족욕을 하시면 좋습니다. 38도, 40도 정도의 온도가 적당하며 여기에 용천혈 자극을 더하면 수면의 질이 현저히 개선됩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은 이러한 방법들을 종합적으로 실천하시면서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셨어요. 3개월 만에 불면증이 개선되었고 만성적인 어깨 결림까지 좋아지셨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시작입니다. 오늘 저녁부터라도 잠들기 전 5분만 투자해보세요. 발바닥을 부드럽게 문질러주는 것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해지기 위해 복잡하고 어려운 방법을 찾으시는데 때로는 이렇게 단순하고 고전적인 방법이 가장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용천혈 자극법으로 여러분의 건강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길 바랍니다. 더 자세한 정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목과 어깨 통증을 해소하는 놀라운 방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오늘 배우신 내용 꼭 실천해보세요. 감사합니다. 자, 이제 용천혈을 자극하는 정확한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매일 아침, 기상 직후나 취침 전 편안한 자세로 앉으세요. 우선 손으로 발바닥 전체를 부드럽게 쓸어내리면서 혈액순환을 촉진시킵니다. 그 다음 용천혈을 찾아보세요. 발가락을 구부리면 발바닥 앞쪽 3분의 1 지점에 오목하게 들어간 부분이 생기는데 바로 그곳이 용천혈입니다. 처음에는 3분 정도로 시작해서 점차 5분까지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압력은 통증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로 부드럽게 시작하세요. 시계 방향으로 원을 그리듯 문지르면서 점차 강도를 높여갑니다. 양쪽 발을 번갈아가며 자극하되 한쪽당 최소 2~3분씩 할애하세요. 주의할 점은 과도한 자극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당뇨병 환자나 피부가 민감한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발에 상처나 염증이 있다면 완치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습니다. 임산부의 경우에는 용천혈 자극이 자궁 수축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또한 혈압이 매우 낮거나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은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효과를 높이기 위한 팁을 몇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하루 중 수시로 발가락을 움직여주세요. 책상에 앉아있을 때도 발가락을 쭉 폈다가 구부렸다 하는 간단한 운동만으로도 발의 혈액순환을 촉진할 수 있습니다. 둘째, 취침 전 10분 정도 따뜻한 족욕을 하면 좋습니다. 물 온도는 38에서 40도가 적당하며 족욕 후에 용천혈을 자극하면 효과가 배가 됩니다. 셋째, 충분한 수분 섭취가 중요합니다. 하루 2리터 정도의 물을 마시면 혈액순환이 원활해지고 노폐물 배출도 촉진됩니다. 넷째,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유지하세요. 일정한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하십니다. 효과가 언제쯤 나타나나요?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2주 정도 꾸준히 하시면 변화를 느끼실 수 있다면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2주 정도 꾸준히 하시면 변화를 느끼실 수 있습니다. 초기에는 발바닥이 따뜻해지고 전신에 기분 좋은 이완감이 느껴지는 정도지만 한 달 정도 지속하면 수면의 질 개선, 피로감 감소, 혈액순환 개선 등 더 뚜렷한 효과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제 환자 중 김영우 씨, 53세의 경우가 좋은 예시입니다. 고질적인 불면증으로 수면제에 의존하던 그는 처음에는 반신반의하는 마음으로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3주째부터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졌고 2개월 후에는 수면제 없이도 편안한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죠. 특히 흥미로운 점은 부수적인 효과들입니다. 많은 분들이 본래 목적으로 시작했던 증상 외에도 예상치 못한 개선을 경험하십니다. 예를 들어 혈액순환 개선을 위해 시작했다가 소화불량이 호전되었다거나 불면증 치료를 위해 시작했다가 만성 두통이 완화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는 용천혈 자극이 단순히 특정 증상만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몸 전체의 균형을 되찾는 데 도움을 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전통 동양의학에서는 이를 기혈순환의 조화라고 표현하는데 현대의학적으로는 자율신경계의 균형 회복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점은 이 방법이 기존의 의학적 치료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심각한 건강 문제가 있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담하시고 용천혈 자극은 보완적인 방법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항상 강조하는 것은 꾸준함입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지만 올바른 습관들이 모여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시작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용천혈 자극이 가져오는 변화는
매우 점진적이면서도 확실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발바닥이 따뜻해지는 정도의 느낌만 있을 수 있지만 2, 3주 정도 지나면서 전신에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제 환자 중 박영미 씨 61세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녀는 20년 넘게 고혈압과 불면증으로 고생하셨는데 용천혈 자극을 시작한 지 한 달 만에 혈압이 안정되기 시작했고 수면의 질도 크게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놀라운 점은 혈압약 복용량을 줄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는 담당 의사와의 상담을 통해 조절된 것이며 결코 자의적인 판단으로 약물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로 최근 연구들은 용천혈 자극이 자율신경계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심박변이도 HRV 측정을 통해 용천혈 자극 후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되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우리 몸의 휴식과 회복 시스템이 강화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대인들은 대부분 교감신경이 과도하게 활성화된 상태로 살아가는데 용천혈 자극은 이러한 불균형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더불어 용천혈 자극은 우리 몸의 면역 시스템도 강화합니다. 림프액의 순환이 촉진되고 자연살해 세포, NK셀스의 활성도가 증가하는 것이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하실 점은 과도한 자극은 오히려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처음 시작하실 때는 매우 부드럽게 통증이 전혀 없는 수준으로 시작하셔야 합니다. 자극의 강도는 마치 부드러운 마사지를 받는 것처럼 편안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강도를 높여갈 수 있지만 결코 통증이 느껴질 정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많은 분들이 더 세게 누르면 더 효과가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시는데 이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 몸의 경혈점은 매우 섬세한 곳이며 과도한 자극은 오히려 스트레스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용천혈 자극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생활 습관도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러한 보완적인 습관들은 전반적인 건강 개선에 시너지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수면 시간을 지키세요. 용천혈 자극은 밤 10시에서 11시 사이에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 시간대는 우리 몸의 자연적인 회복 시스템이 가장 활발히 작동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발 건강에 신경 쓰세요. 너무 꽉 조이는 신발은 피하고 가능한 한 자주 맨발로 걷는 시간을 가지세요. 특히 아침 이슬이 묻은 잔디밭을 걷는 것은 발의 감각을 깨우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데 매우 좋습니다. 셋째, 식습관도 중요합니다. 차가운 음식이나 음료는 가급적 피하고 따뜻한 음식을 섭취하세요. 특히 생강차나 계피차는 혈액순환을 돕는 데 효과적입니다. 최근 제가 만난 환자 중에 이런 습관들을 모두 실천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3개월 만에 만성적인 어깨 통증이 거의 사라졌고 혈압도 정상 범위로 안정되었다고 합니다.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가 얼마나 오래 해야 하나요? 입니다. 이는 마치 운동을 얼마나 오래 해야 하나요? 라고 묻는 것과 비슷합니다. 건강한 생활 습관은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것이죠. 처음에는 2주 정도 매일 실천해보세요. 그러면 몸에서 미세한 변화들을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발이 따뜻해지고 잠이 좀 더 잘 오며 전반적인 피로감이 줄어드는 것을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더불어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자연치유법이 현대의학적 치료를 완전히 대체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특히 만성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하시고 치료의 보완적인 방법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작지만 올바른 습관들이 모여 서서히 만들어지는 것이죠. 오늘 배우신 용천혈 자극법으로 여러분의 건강이 한 단계 더 개선되기를 희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용천혈 자극의 효과를 최대화하기 위한 몇 가지 중요한 팁을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용천혈 자극은 가능하면 매일 같은 시간에 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침 기상 직후나 취침 전이 가장 효과적인 시간대입니다. 우리 몸의 생체 리듬과 조화를 이루기 때문이죠. 둘째, 자극하기 전에 반드시 손을 깨끗이 씻어주세요. 또한 발도 미지근한 물로 깨끗이 닦아주면 좋습니다.
이는 위생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발의 감각을 깨우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셋째, 환경도 중요합니다. 조용하고 편안한 공간에서 긴장을 풀고 진행하세요. 이때 잔잔한 음악을 틀어놓거나 아로마 오일을 사용하면 더욱 효과적입니다. 제 환자 중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처음에는 그저 건강을 위해 의무적으로 했는데 이제는 하루의 마무리를 위한 특별한 의식이 되었어요. 이 시간만큼은 온전히 나를 위한 시간이 되었죠. 또 주의하실 점은 식사 직후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화에 집중되어야 할 혈액이 분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식후 최소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난 후에 시작하세요. 마지막으로 꾸준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건강은 마라톤과 같아서 조급해하지 말고 자신의 페이스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작은 변화들이 쌓여 큰 변화를 만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결국 건강은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자신만의 여정입니다. 오늘 배우신 용천열 자극법이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작지만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되길 바랍니다.